콘솔 어플리케이션 기반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에 정수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구입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은 각각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을 갖도록 작성을 해 보았어요. 자, 각각의 화면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효율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서 각 프레임의 화면 구성을 위해서 별도의 build.gi라는 메서드를 하나 따로 두자라고 했었죠. 더불어서 build.gi에서 복잡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내용들이 기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화면을 행 단위로 분리하고 분리되어진 각 행마다 별도의 패널로 작성을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력 결과가 기술되어지는 텍스트 에어리아 영역과 값을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와 버튼 부분, 그리고 3개의 버튼 부분, 총 이렇게 3개의 행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create display panel이라는 메서드에서는 현재 jText 에어리아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해당하는 패널에 꽉 채워서 부착하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더 레이아웃의 배치 관리자를 갖고 있는 부분에 부착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이 jText 에어리아 객체에 대해서 입력 용도가 아니라 출력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set editabl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편집 불가 상태로 설정을 해서 부착을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jText 에어리아 객체 자체로는 스크롤바가 생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jscrollPane 이라는 객체와 같이 연결을 해서 부착을 해줘야지만 내용이 꽉 채워진다라고 하면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create input panel 이라는 메서드는 이 부분의 패널을 생성을 하도록 해볼 거예요. 하나의 jText 필드와 하나의 j버튼 객체를 수평 방향으로 부착을 해주되, 현재 프레임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jText 필드 부분이 더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시 보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패널에 센터 영역에는 jText 필드를, 이스트 영역에는 j버튼 객체를 부착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 create control panel이라는 메서드는 3개의 버튼을 부착하고 있는 패널을 하나 둘 거예요. 3개의 버튼이 모두 다 일정한 크기로 표현되어지니까 그리드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패널에 3버튼을 부착을 해주면 되겠고, 그것을 반환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이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프레임의 크기가 늘어났을 때 이 영역이 주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create display 패널로부터 반환되어지는 이 파란색 패널을 프레임의 센터 영역에 부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영역 아래쪽에 이 2개의 패널들을 부착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더 레이아웃은 한 영역에 하나의 항목밖에는 부착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create input 패널과 create control 패널에 반환되어지는 패널들을 이 분홍색 패널에 부착한 후 분홍색 패널을 프레임의 사우스 영역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분홍색 패널은 높이나 너비가 똑같은 2개의 패널을 부착하면 되는 것이니까 역시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부착하고 그 패널을 프레임에 부착을 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봅시다. 자, 다음으로 서버 화면 구성을 살펴봅시다. 서버 역시 생성자에서 호출되어지는 build.gi라는 메서드 내에서 현재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스크롤 가능하고 편집 불가한 jText 에어리아 객체를 패널에 꽉 채워서 반환한 create display panel이라는 메서드와 하나의 버튼을 역시 패널에 꽉 채워서 반환하는 create control panel이라는 2개의 메서드로 구성을 해봅시다. 지금은 종류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추가의 버튼이나 입력 상자 같은 것이 추가되어질 것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직접 프레임에 부착하는 것보다 이렇게 패널에 부착해서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유지보수하기 좋은 형태가 되어지겠죠. 현재 프레임은 센터 영역에 이 파란색 패널을, 사우스 영역에 분홍색 패널을 부착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각 프로그램의 클래스 구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 초록색 부분이 소켓 통신과 관계되어지는 멤버 변수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화면 구성과 연관되어지는 메서드들, 그리고 분홍색 부분이 소켓 통신과 관련되어지는 메서드들, 이렇게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 봤어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메인 메서드에서 현재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서버 주소와 서버 포트를 각각 생성자의 인수로 전달받아서 그것을 그 자신의 멤버 변수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connect to serv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한 소켓과 그 소켓으로부터 얻어내는 출력 스트림을 각각 멤버 변수에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나중에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한다라고 했을 때 소켓이나 스트림을 닫아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따라서 connect to server는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서버에 접속 요청을 보내는 처리를 수행을 하는 것이고 disconnect라는 것은 현재 서버와의 접속을 끊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했어요. 더불어서 send message라는 것은 현재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내기 버튼이 눌렸을 때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로서 지난번에 작성했던 메서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create input 패널에서는 텍스트 필드와 보내기 버튼에서 각각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컨트롤 패널에서는 각각 3개의 버튼을 통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요구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현재 지난번에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자동으로 서버에게 접속 요청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를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야지만 제대로 처리가 됐었어요. 자, 이런 불편을 좀 없애기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처리를 하는 대신에 접속하기라는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connect to server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해서 서버로 접속하는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더불어서 서버와의 접속을 끊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0의 값을 전송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접속 끊기 처리를 해주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0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0이라는 데이터도 일반적인 데이터도로 처리하도록 수정을 하고 접속 끊기라는 버튼을 하나 따로 두어서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하는 그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이를 위해서 disconnect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서 구성을 하도록 해볼 거예요. 더불어 기존의 send message라는 메서드에서는 0의 값이 입력됐는지에 따라서 접속을 종료하는 처리들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빼버려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들을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star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해서 사용자로부터 콘솔 입력되어진 하나의 정수값을 서버에게 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콘솔 입력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버튼 입력을 통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메서드는 제거해버리고 대신 보내기라는 버튼을 두어서 보내기 버튼이 눌려지거나 혹은 텍스트 필드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지고 바로 엔터 키가 입력되어지면 액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서 send messag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그 send message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send message는 기존의 경우에는 인수로 보낼 데이터를 정수형 매개 변수로 전달받았었는데 그걸 제거해버리고 대신 send message 안에서 현재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필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값을 얻어오고 그 입력되어지는 값이 빈 문자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필드에서 값을 가져오는 getText라는 메서드는 문자열을 반환해 주니까 현재 빈 문자열인 경우에는 입력된 값 없이 그냥 보내기 버튼이 눌려진 경우라서 아무 처리하지 않고 이 함수를 끝내버리면 될 것이고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수로 변환하는 인티저 클래스의 parseI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정수로 변환해서 서버에게 전송하도록 하되 그 변환 과정 중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되어지면 정수가 아닌 문자들이 입력되어진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적절한 예외 처리를 통해서 정수만 보낼 수 있다와 같은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전송한 내용은 텍스트 필드 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누적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고 텍스트 필드는 입력되어진 값은 전송했으니까 이후에 새로운 입력 값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입력 내용을 지워버리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자, 서버 측의 클래스 구성을 살펴봅시다. 자, 지난번의 코드와 마찬가지로 서버 역시 메인 메서드에서 객체 생성 시 생성자의 인수로 현재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대기하게 될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고 그 포트 번호는 자신의 멤버 변수 영역에 저장을 해두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후 start serv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서버가 구동되었을 때 이 포트와 연관되어진 서버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화면 구성을 위한 빌드 GUI에서는 두 개의 패널을 생성할 수 있는 메서드를 따로 두었고, 컨트롤 패널 부분에서는 버튼이 눌렸을 때의 이벤트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본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이 승인되어지게 되어지면 서버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서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show messag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했었는데, 그 show message라는 것이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과 화면을 출력하는 부분으로 다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받는 부분은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 부분에 출력하는 일은 print displa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서버 요구사항을 보면 기존의 show message를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로 수정을 하고 접근을 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기존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0의 값이 전달되어지면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종료할 수 있도록 처리했었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대신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더 이상 읽어드릴 것이 없으면 이 호출로 인해 -1의 값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져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종료되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에 역시 서버 측의 클라이언트 소켓은 종료하면 될 것이에요. 여기 서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의 클라이언트 소켓을 종료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불어 print display라는 메서드는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텍스트 에어리아 부분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인데, 입력받은 메시지를 한 행에 하나씩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행 문자를 추가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텍스트 에어리아에 출력되어지는 것이 누적됨에 따라서 현재 화면이 자동으로 스크롤 다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set caret posi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카렛의 위치를 현재 텍스트 에어리아의 제일 끝부분으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주면 자동 스크롤 다운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료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서버 소켓을 닫아주는 작업을 통해서 소켓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작 예를 살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명령 프롬프트를 각각 띄웠어요. 이클립스에서 실행해 볼 수도 있지만 각각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현재 왼쪽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았어요. 지난번 프로그램과 다르게 실행되어지자마자 바로 접속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른쪽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봅시다. 서버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설정을 해주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자리에 겹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보면 더 편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겠어요. 자, 현재 서버 측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질 것이고, 다시 실행한 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 화면에 출력이 되어지죠. 자, 이때 현재 버튼은 기본적으로 다시 접속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접속하기 버튼은 비활성화시키고 대신 접속 끊기 버튼과 보내기 버튼을 활성화시켰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보내기 눌러주게 되면 그 데이터가 잘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이라는 데이터도 보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모든 데이터를 잘 보냈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더 보내볼까요? 자, 9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접속을 끝마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접속 끊기를 눌러주면 서버 측에서 현재 소켓 연결을 종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현재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접속을 시도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접속을 끊고 종료한 후에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가지고서 다시 접속을 요청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구입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해봅시다.